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저 체면 치레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지금 정치 보복 아니냐 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내걸고 있는 것이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은 그 내부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의원인데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을 하면서 출국 금지 요구에 대해서 국격과 품격 좀 생각하라. 이렇게 정면으로 일축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격과 품격을 생각하면 그가 재임 기간에 비리는 살찌우고 부정은 감추고 모든 조작을 은폐하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통렬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에 네.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제 진실을 갖다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공항에서의 메시지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평가신가요?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 또 우리 군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밑에 그 장관급 부총리급 그분들이 이제 시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시인할 마당에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토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귀국은 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죠, 의원님? 저는 뭐 망명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귀국을 약속한 시점까지 정확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국하는 즉시 바로 검찰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그 혐의는 굉장히 많죠. 그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그의 소명이 필요한 것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하고 군의 정치개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소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법 처리의 적당한 수순을 밟고, 그 나머지 다스 문제랄지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사를 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측근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마치 영웅인 양, 개선장부인 양 외국에 들락거리고 이건 국민들의 법감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두 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검찰 수사가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본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늦추면 여러 가지로 그 수사에 있어서의 기싸움에서도 밀릴 수가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지금 일말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갖다 모아서 반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꺾는 의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척근을 모아서 반전을 시도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여기서 그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포석, 전략적 포석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정면 대응을 사실 한 거죠. 그동안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또 본인 이제 입으로 공항에 출국 기자회견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미미하다 한 정도이죠. 심지어 하루 전인가요? 그 이틀 전인가 홍준표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당사의 3명의 대통령 이제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거기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저 체면 치레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지금 정치 보복 아니냐 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내걸고 있는 것이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은 그 내부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적 엄호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들한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 조사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만 그 통치자금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 가령 자유한국당에도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걸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아마 상당히 긴장하고 경계할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자꾸 신적패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 방어막을 쳐놓는 것이지 MB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면 MB 불똥이 당에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 MB를 활용하는 정도죠. 그래서 MB를 활용하는 정도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일제히 지금 이제 그 공격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댓글 공작 특히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만 놓고 보면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헌법의 정신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공범이 되고 거기에 만연되어 있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갖다가 무슨 사명감으로 포장한 적이 있잖아요. 혹은 필요성에 의해서 그 변명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이재호 의원이 그 지경까지 갔는지 참 그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네요. 근데 인터뷰 발매에 이재호 그 대표께서는 자신이 이제 과거에 민주화 운동까지 한 그 점을 그러니까 강조를 하면서 특히나 MB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더 이상 그분이 팔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욕이고 또 스스로의 과거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 그 댓글 공작 자체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댓글 공작은 이미 특검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수사에 의해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행위로 우리가 사법당국에 의해서도 정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영장 내용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수사 기법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히든 카드로 숨겨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히든 카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고 한 거 시인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피의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면 그래서 그 죄를 갖다 부정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어 전술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사 기법상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 소환 때까지는 적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법상 소환 조사를 대비해서 미리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의혹 내용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이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이제 복당을 허용하면서 그 야권 보수 야권 단일화 쪽으로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 야권은 이미 단일화가 된 것이죠.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갔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의 복원이 된 거죠. 적폐의 복원이라고요? 네, 적폐의 복원, 구체적인 복원, 적폐의 연대를 갖다가 1차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보죠. 그러나 그래서 몸집 불리기, 숫자 늘리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시 애정 어린 시선을 갖다 그쪽에 보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인 것이죠.
근데 구 적폐를 갖다가 복원하고 연대하는 것은 네. 국민들의 외면을 다시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나와서 한판 붙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좀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에도 7월 달에 당대표가 됐다가 이제 12월 달에 결국 사퇴를 했죠. 그 데자뷰가 반복되지 않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건승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하고 지금 1승 1패 2번 겨루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 2012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일합을 겨루자, 리턴 매치를 하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다시 혁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건승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의 당 지지율 갖고 건승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밑바닥에서 결국 생존을 해야 되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 명분이나 매개는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지율이나 10에서 15% 갖고는 지방선거를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 씨하고 연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쪽에서 또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 정말 홍준표 대표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전선에서 깃발 꽂고 장렬히 전사하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나서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나서겠다는 또 의원들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당에.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그런 용기를 낼 의원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외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식으로 사신성인을 하겠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채제를 갖다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타협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내분을 수습하는 정치적 그 타협 카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서울시장 후보 카드가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과거 역대 선거를 봐도 지지율이 이제 우리 갤럽 조사에서 한 10% 약간 넘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 10%대 후반인데 그런 10에서 18% 사이의 지지율을 갖고 수도권에서 사실은 광역단체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를 갖다가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거나 혹은 기존의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신성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의 지지율 갖고는 외부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험지, 사지에 가서 뭔가 자기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마저 외면하게 되면 결국 당에서 그러면 당신 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당 간판을 바꾸자. 깃발을 교체하자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홍준표 대표가 내년에 본인의 연명을 위해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당의 역학 구조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점을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하고 기꺼이 내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일합을 겨루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나하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병두 거의 때는 당상입니까, 의원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을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또 박원순 시장을 아끼는 분들은 이제 3선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 꿈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행정가처럼 비춰진다. 그러니까 링을 바꿔라. 더 큰 링에 가서 준비를 해라. 여의도에 와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 경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물고 새로운 어떤 3선, 4선 의원들의 어떤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박원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3선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민병두나 몇몇하고 경선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경선 문제는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었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두 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검찰 수사가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본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늦추면 여러 가지로 그 수사에 있어서의 기싸움에서도 밀릴 수가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지금 일말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갖다 모아서 반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꺾는 의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측근을 모아서 반전을 시도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여기서 그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포석, 전략적 포석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정면 대응을 사실 한 거죠. 그동안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또 본인 이제 입으로 공항에 출국 기자회견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미미하다 한 정도이죠. 심지어 하루 전인가요? 그 이틀 전인가 홍준표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당사의 3명의 대통령 이제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거기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저 체면 칠해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지금 정치 보복 아니냐 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내걸고 있는 것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은 그 내부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적 엄호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들한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 조사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국정원 자금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국민 기업 속에서 사라지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국을 약속한 시점까지 정확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국하는 즉시 바로 검찰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그 혐의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그의 소명이 필요한 것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하고 군의 정치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소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법 처리의 적당한 수순을 밟고 그 나머지 다스 문제랄지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사를 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측근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마치 영웅인 양 개선장구인 양 외국에 들락거리고 이건 국민들의 법감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저 체면 칠해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지금 정치 보복 아니냐 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내걸고 있는 것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은 그 내부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의원인데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을 하면서 출국 금지 요구에 대해서 국격과 품격 좀 생각하라. 이렇게 정면으로 일축을 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격과 품격을 생각하면 그가 재임 기간에 비리는 살찌우고 부정은 감추고 모든 조작을 은폐하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통렬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에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제 진실을 갖다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공항에서의 메시지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평가신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 또 우리 군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밑에 그 장관급 부총리급 그분들이 이제 시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시인할 마당에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토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귀국은 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죠, 의원님? 저는 뭐 망명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